네, 반갑습니다. 미친 역사 미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단원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3단원의 마지막, 이제 서민 문화와 이제 새로운 학문, 요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서양과의 교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개의 국가를 여러분 조금 기억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네 개 국가 있었다. 자, 포르투갈은 크게 딱 세 가지 기억해 달라 그랬죠. 물라카, 그 다음에 조총, 마카오 요 세 가지를 좀 기억해 달라 그랬고, 특별히 이제 연도까지 제가 조금 강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파냐는 이제 마닐라, 필리핀의 마닐라 점령했고, 갈레온 무역을 통해서 이제 은을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많이 이제 갖고 와가지고 중국의 귀정품하고 많이 바꿨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닐라 갈레온 무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네덜란드는 이제 바타비아를 이제 바타비아 쪽으로 진출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과 굉장히 친했다 그랬죠. 특히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 데지마에서 교역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국 하면은 중국과 이제 공행 무역을 전개를 했고, 이제 특히 중국의 차 많이 수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뭘 가지고 갔다고요? 은을 가지고 가가지고 중국의 차를 많이 사들였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좀 수지 타산에 맞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맥카트니 사절단도 파견을 했고, 이제 여전히 그걸로도 안 되니까 결국엔 어디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 아편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을 해서 아편 전쟁으로 이어지는 모습까지 이제 좀 나아가려고 했으나, 또 그거는 이제 4단원 때 보기로 하고요. 영국 하면은 이제 공행, 차, 요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양 문물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딱 이제 두 명 정도만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첫 번째가 바로 마테오 리치, 두 번째가 바로 아담 샬. 저 마테오 리치 하면은 이제 천주시리, 기하음본, 고려만국전도 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아담 샬 하면은 이제 소현세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헌역, 이 두 가지를 조금 기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전례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자, 조선하면은 이제 하멜, 그쵸? 하멜 표류기, 그 다음에 일본의 크리스트교, 포교. 하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끊기게 되죠. 휴인장 무역 때문에 이제 끊기게 된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어쨌건 핵심은 뭐다? 요 경제 교류사에서 핵심은 중국으로 뭐가 모이더라? 은이 모이더라. 은이.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농업, 상공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17세기 경신 대기근, 그 다음에 18세기 일본의 덴메이 대기근,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상공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죠. 자, 명나라,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시상인과 휘조상인 꼭 키워드를 기억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활약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만상, 내상, 송상 플러스 이제 개시, 그 다음에 후시, 뭐 요런 이제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은 아, 이거 조선 후기 이야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하면 이제 조카마치와 조닌, 요 두 개의 명칭을 조금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도시 이제 수저우에 이제 고소 번화도, 요거 하나 조금 시험에 나올 만하고, 그 다음에 시진, 그쵸? 시진 하면은 이제 또 요 시기에 등장할 수 있는 키워드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쌍킹코타의 제도, 그 다음에 뭐 조카마치 이런 단어 앞에서 봤으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만 보면은 아, 이게 이제 17에서 19세기 때 등장하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캐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됐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볼 게 바로 이 서민 문화와 이제 새로운 학문 요 파트인데, 요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 파트가 출제가 됐다, 아, 이거는 좀 과장돼서 말해서 좀 자살 방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예, 이거는 뭐 어렵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음.
그러니까 요것도 키워드만 하면 돼요. 근데 키워드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야. 거진 시험에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문화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서민 문화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할 거예요. 서민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밑에 나오는 신학문이야.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서민 문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에서 19세기, 물론 이제 뭐 통칭적으로 17, 19세기라고 하지만 뭐 명나라 때부터 뭐 보통 뭐 이야기도 하니까, 자, 보통 이제 뭐랄까 근대로 점점 넘어갈수록 누가 엄청 성장을 하게 돼요? 서민들이에요, 서민들. 이 서민들 중에는 이제 뭐랄까 농업으로 이제 굉장히 재미를 본 사람도 있고, 특히 이제 상공업으로 이제 굉장히 재미를 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중심으로 이제 서민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 문화는 누구 중심이었냐면은 지배층 중심의 문화였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양반 중심의 문화. 그쵸. 요런 지배층이 이제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문화를 누구도 즐길 수 있다는 겁니까? 일반 서민들도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여력이 되거든. 돈을 많이 버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서민 문화가 엄청나게 이제 발달하게 되더라. 서민들이 이제 문화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모습, 그 전까지 우리가 이제 지배층에게 억압받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지배층을 막 디스하고 요런 뭐 비판, 풍자 요런 이제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었다면, 자, 이제 각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나눠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키워드만 보시면 돼요. 자, 명나라 같은 경우는 뭐 서유기, 뭐 삼국지 연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이 홍루몽이라고 하는 요 책 이름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경극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연극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17에서 19세기 홍루몽과 경극. 뭐 이것들을 보는 뭐 일반 백성 뭐 이렇게 등장하면 요거 17에 19세기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글 소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다음 판소리 이런 것들, 뭐 탈춤 뭐 요런 것들 뭐 조선 후기 때 많이 보였던 거죠. 특히 이제 양반들 이제 풍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등장을 했다. 뭐 한글 소설, 판소리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지난 시간 얘기했지만 이 존인들이 상공업자였고, 이 무사들에게 조카마치에 거주하는 무사들에게 이제 물품을 조달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문화의 이제 뭐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문화를 우리는 조닌 문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일본의 이런 문화 중에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가부키, 우키요에 요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bunraku까지 알아두시면 좋아요. bunraku, 가부키 둘 다 이제 공연입니다. 근데 이제 가부키는 뮤지컬이라고 비유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연극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뭔가 뮤지컬이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키요에라고 하는 것은 판화예요. 판화. 그죠? 판화. 요를 판화, 뭐 목판화, 고무판화 이런 거 이제 옛날에 해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이제 뭐 깎아가지고 이제 찍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라코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학교 같은 거를 보시면 우리나라 따지면 서당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문화 파트에서 이제 좀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다. 키워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진짜 키워드만 보시면 됩니다. 키워드. 진짜로.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뭐 서민 문화 교육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뭐 데라코야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게 이제 경극, 그죠? 지도 그 그림 보이시는 요게 이제 경극, 뭐 판소리, 밑에 이제 요게 이제 가부키 극장 이렇게 되어 있죠. 뭐 베트남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림, 민화나 그 다음에 우키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청나라 때 홍루몽, 홍길동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험에 많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건 여기서 키워드 잘 알아두시기를 바래요. 자, 밑에 이제 새로운 학문까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자, 똑같은 흐름입니다. 자, 서민들이 굉장히 이제 뭐랄까 돈을 많이 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를 축적하고 이 서민들의 지위가 올라간단 말이야. 사회적인 지위. 우리나라만 봐도 조선 후기 때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양반들이 몰락하고 이 서민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렇죠? 일반 이제 서민들, 그렇죠? 양민들이 굉장히 이제 그 뭐야 이렇게 좀 이제 상민들이 굉장히 이제 뭐냐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이렇게 뭐랄까 성장하는 미안해요. 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서민들의 이제 의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도대체 왜 우리가 뭐지 뭐 이렇게 이제 뭐 살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뭐지 이 지배층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이제 비판 의식까지도 많이 막 생겨나게 돼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요 시기까지 이제 성리학 굉장히 많이 셌잖아요. 이 성리학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이런 이제 새로운 학문들이 또 많이 생겨나거든요. 도대체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내 생활, 내 삶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대체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느냐는 거야.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성리학에서 맨날 뭐 자기 소개 뭐 극기 복례 뭐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아, 뭐 맨날 저 수영한다고 뭐 돈이 떨어집니까?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뭐랄까 이런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뭐랄까 흐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뭐 실사고시네 뭐 경세치용이네 뭐 이런 것들이 이랬죠.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새로운 학문들이 쪼로롱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명나라. 명나라 하면은 뭐 그쵸? 뭐 이런 이제 농업이나 약학, 과학기술, 수학 이런 이제 책들이 등장을 합니다. 동아시아사에서 조금 출제 비중은 이거는 조금 떨어집니다. 뭐 1, 2, 3, 4, 5번으로 등장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실용적인 그런 이제 서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실용적인 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농업.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그쵸? 많은 사람들이 농사 짓고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약 아프면은 약 다려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일종의 백과전서 같은 거죠. 기하 원본 이거는 마테오 리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말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바로 첫 번째 청나라입니다. 자, 청나라면은 여러분들 이제 고증학 이거를 이제 조금 뭐랄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증학. 고증학은 말 그대로 고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고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학의 한 학파라고 보시면 돼요. 고증학도 그렇고 공량학도 그렇고 유학의 한 학파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증학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 바로 이 사고전서입니다. 이 사고전서. 사실은 이 사고전서 하면 걸륭제 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하는 뭐랄까 일종의 아킬레스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족 애들한테 뭔가 무시당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창기 때 반청운동도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규모 편찬 사업을 이제 벌인 거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 마냥 이제 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미개하고 이렇게 뭐 그런 애들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도 뭐 이렇게 나름 그게 있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고전서 편찬하는 겁니다. 이 사고전서 청나라 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 황종이 뭐 고현무 이런 이제 학자들 이름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 사람들은 명말청초율 좀 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증학, 사고전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량학인데 고증학보다는 살짝 출제 포인트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 공량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옛날에 이제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가 있어요. 춘추 이거 역사서입니다. 그렇죠? 이 누가 쓴 거냐면 공자가 썼거든요. 공자 이제 역사서예요. 이게 춘추인데 이 춘추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뭐랄까 이제 해석을 막 적어 놓은 뭐랄까 일종의 그 해석본 뭐 주석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어요. 크게 이제 좌시전 그 춘추 좌시전
춘추 공량전. 혹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쇼신데. 그렇죠? 공량전. 뭐 이렇게 이제 그죠? 요렇게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말해 이 춘추 공량전 이거 말하는 거야. 이 춘추 공량전은 조금 뭐랄까 역사적인 그런 내용에 조금 뭐랄까 거기에서 뭐 좀 드러나는 이제 공자의 공자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이제 공량전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반으로 삼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디에다 접목시키는 거야? 사회에다가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그런 사회 문제를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 이렇게 고치자 사회 개혁을 추구하는 거죠. 공량학.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학문들이 뭔지는 동아시아에서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고증학은 뭐다, 공량학은 뭐다 이걸 물어보진 않고 고증학이 청나라 때 등장했다, 공량학이 청나라 때 등장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고증학 대표적인 책이 사고전서라는 책이 있다라는 거 요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시기 때 가장 이제 사회 개혁을 들고 나왔던 게 바로 실학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붕당끼리 엄청나게 찢고 뽑고 싸우는 뭐 예속 논쟁이네 환국이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백성들은 저렇게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무엇이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국 강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실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국 강병할 수 있는 방법은 농업을 개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이 중농학파지 않습니까? 아니다. 지금 이제 농업은 한물 갔다. 지금은 상공업이 중요하다. 상공업을 우리가 발전시켜야 된다. 이 상공업이 발전된 가장 대표적인 국가 사례. 그래서 청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도대체 청나라의 저 비결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청나라 좀 배워야 돼. 이걸 주장한 사람이 상공업자들, 중상학파들 아닙니까? 그런 실학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국학. 그렇죠?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의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역사, 지리, 국어 연구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양명학. 그렇죠? 조선 후기 때 이제 양명학이라고 등장하죠. 그렇죠? 중국에서 명나라 때 이제 등장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17세기 요쯤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인들 중심으로 이제 서학, 그렇죠? 천주교도 등장하게 되고 이 서학에 반대되면서 이제 동학이란 것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동아시아사에서는 이제 조선에 관한 그런 새로운 학문에 대한 이야기는 출제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 포인트가 바로 일본입니다. 자,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이거 세 가지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꼭 하나 꼽으세요 하면은 난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고는 말 그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유학, 고대 유학. 그래서 옛날에 완전 이제 막 이제 초창기 유학 경전 해석하고 그를 거의 뭐 훈고학 뺨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자꾸 막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 뭐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고학이에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토진사이나 오규소라이나 이런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고학. 자, 고학보다 시험에 더 많이 출제되는 게 바로 국학입니다. 자, 국학은 말 그대로 국이야. 국가. 그쵸. 일본,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잘 알자는 거예요. 여기서 막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을 말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잖아. 뭐 다이카 개신할 때 이때 우리나라 굉장히 잘 나갔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고전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모토리 노리나가 이런 사람들이 고사기전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펴고 막 그래요. 그죠? 요 이름도 조금 잘 익숙하게 봐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난학입니다. 난학. 자, 일본은 에도 막보 시기 요 시기 때 다른 나라들하고 다 이제 연을 끊었는데 누구하고는 연을 지속을 했다? 바로 이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오는 서양의 그런 학문들을 난학이라고 합니다. 이 난이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들어온 서양 학문들을 통칭해서 이제 난학이라 그래요. 주로 이제 의학 이런 쪽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스키타 겐파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서양의 의학
책을 이제 일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해체신서예요. 해부한다고요. 몸을. 그죠? 해체한다고요. 몸을 해체한다는 거야. 그래서 해부학에 몸을 해체하니까 해부학 책이죠. 해체신서.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학. 그죠? 여담으로 말씀드린 네덜란드가 홀랜드라고 그러죠. 홀랜드. 그죠? 홀랜드. 일본에서는 이 홀랜드를 뭐라고 말을? 오란다 발음해가지고 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아에 탁탁하게 붙어있는 동글동글한 과자 있죠. 오란다. 그게 뭐 여기서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는 그냥 여담. 자, 그래서 오늘 했던 거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깔아놓고 자, 서민 문화에서는 이제 청나라의 홍르몬과 이제 경극 요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 소설, 뭐 판소리 요런 것들 여러분들께 강조 드렸고요. 자, 일본 하면은 이제 불라쿠, 가부키, 우키요에 요 세 가지 키워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학문 그 중에서도 이제 청나라의 이제 고증학, 사고전서 요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실학 정도 굳이 하나 따지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하면은 고학, 그 고대 유학, 그 다음에 국학은 일본 고전, 그 다음에 난학은 네덜란드 서양 학문, 스키타 겐파쿠 해체 신서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한 18세기 정도 돼요. 자, 그러면은 개념 설명 끝났고요. 간단하게 이제 문제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5, 17, 19세기 문화 사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 다 풀면 돼요. 자, 보니까 자, 가왕조인데 자, 잘 보세요. 자, 유교 경전, 역사서, 사상서, 문집을 이게 이제 경사자집 이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4개로 분류해 가지고 편집한 총서인데 이제 어느 나라에서 학자들을 대거 동원해 가지고 편찬을 했대.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이게 뭐냐면은 사고전서예요. 사고전서. 그죠? 이거 사고전서입니다. 이게 바로 고증학이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청나라 되겠죠. 청나라. 그 청나라에 대한 거 꼽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 5번 되는 겁니다. 홍르몽. 이거 청나라 거 아닙니까? 됐죠? 자, 다이고 율령은 일본 거죠. 일본 701년입니다. 자, 수시력은 원나라죠. 그 다음에 혼강역국. 이거는 조선 겁니다. 조선의 1402년. 태종 때입니다. 자, 독서상품과 이거 통일신라 거죠. 시기가 맞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자, 가상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인데 자, 행렬 규모가 대단했대.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에도와 영지에 일정 기간 교대로 머물러야 하는데 이거 뭡니까? 이거 산킨코타이 제도 아닙니까? 산킨코타이 말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에도 막부죠. 그럼 17에서 19세기 바로 나오죠? 자, 17에서 19세기 꼽으세요. 자, 그쵸? 보니까 이제 그 니은, 그쵸? 그 판소리, 탈춤, 소민문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일본 난학 당연한 거죠. 그 정답 3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사대부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등장이고 송나라 때 등장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월사기 이거는 13세기 쩐왕조 때 아닙니까? 그 원나라하고 이제 그 전쟁했을 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자, 밑줄친 막부고요. 자, 막부 여기 있고요. 자, 나가사키의 대지마. 자, 이 키워드만 봐도 이거 에도 막부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인체 해부에 관한 책. 이게 바로 해체신서입니까? 이게 바로 해체신서. 됐습니다. 요거 이제 17에서 19세기입니다. 17에서 19세기 동아시아 문화를 물어보고 있죠. 자, 춘향가. 맞죠? 사서집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요거 12세기입니다. 그쵸? 요 남송시대예요. 남송시대. 자, 경극 맞죠? 그 다음에 우키요에 맞죠? 가부키 맞죠? 내가 말한 키워드 그대로 나오잖아. 그쵸?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쉽게 풀리고 있어요. 자, 4번. 가상 보고서에 나타난 시기. 자, 보니까 자, 많은 학자들이 좀 흐릿하네요. 자, 대의명분론 비판하고 고저 읽을 때 그 당시의 언어로 해석해야 그 의미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고대 유학으로의 복귀 기억나십니까? 근데 이토 진사이, 오규소라이 이런 사람들 이게 바로 뭡니까? 일본의 고학을 말하는 거죠.
고학. 그죠? 그러니까 요거 17에서 19세기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17에서 19세기. 그 중에서 이제 적절한 거 고르라는 거죠. 자, 쭉 보니까 1번 정선 인왕제색도. 맞죠? 1번이 정답이네요. 이거 한국사 문제 아닙니까? 이거 한국사 문제예요. 이거는 진경산수화. 그죠? 정선. 그 다음에 뭐 민화, 풍속도. 요런 게 이제 조선 후기 때 문화죠. 그림. 자, 대당서역 이거 7세기고요. 스에키 아이고 이거는 언제 겁니까? 이거는 뭐 저 앞에 이야기 아닙니까? 파스파 문자 이거는 이제 몽골 대놓고 나와 있네요. 대월사기 이 또 13세기죠. 시기가 맞지 않아요? 잘 가시고요. 자, 5번 갑니다. 자, 밑줄진 그인데 자, 크리스토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베이징 여성을 보냈는데 자, 그가 저술한 교리문답 천주실의. 아하, 그쵸. 자, 천주실의 하면은 요 그가 누군지 바로 나오죠. 마테오 리치입니다. 요거는 앞에 이제 그 문제에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편집을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테오 리치 하니까 이제 천주실이 뭐 이제 기하 원본 고려만국 전도 이런 거 나와야 되겠죠? 고려만국 전도 여기 있네요. 기하학 그쵸? 이거 맞네요. 정답 기억 디귿 2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해체 신서 이거는 스키타 겐파쿠죠? 스기타 겐파쿠. 스기타 겐파쿠 난학. 자, 그 다음에 소현세자. 야, 아담샬이죠. 그쵸? 아담샬. 자, 됐습니다. 잘 가시고요. 자, 6번. 자, 동아시아 문화죠. 가막부. 자, 통신사. 자, 오사카. 그 다음에 조닌. 그쵸? 자, 조닌 이런 것만 봐도 요때가 언제다? 아하, 에도. 막부 시기네. 17에서 19세기네. 됐죠? 끝났죠? 자, 17에서 19세기 옳지 않은 거 묻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판소리 맞죠? 홍루몽 청나라 때 맞죠? 사고전서 청나라 때 맞죠? 야, 호류사 이거는 아이고 그죠? 이거 저 앞에 이야기죠? 우키요에 요거는 이제 호류사 같은 거 이제 불교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정답 4번. 자, 7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가막부 시기. 자, 보니까 자, 두 번째 줄에 이제 조인, 그죠? 조인 이런 거 이제 나와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덴메이 기근, 덴메이 대기근, 오, 요거 18세기네. 그러니까 요 막부는 에도 막부네. 그쵸? 그러니까 요거 17에서 19세기 이야기를 묻는 거네. 아는 걸 묻고 있죠? 자, 수원 화성. 맞죠? 이거는 조선 정조 때 아닙니까? 정약용.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15세기죠. 이거 조선 태종 때입니다. 그렇죠? 그 중국 대따시만 하고 우리나라 진짜 대따시만 거의 뭐 중국이랑 그 위아래가 거의 뭐 비슷한 위치에 그렇게 막 있고 막 그래요. 그렇죠? 자, 사고전서 맞죠? 자, 고사기전 맞죠? 그 다음에 서양의학서 난학 맞죠? 자, 됐고요. 자, 8번. 자, 가왕조식이 동아시아 문화. 자, 똑같은 이야기야. 자, 경극 나왔습니다. 홍루목 나왔습니까? 이거 청나라죠. 그러니까 17에서 19세기 바로 나오죠. 자, 요 시기. 자, 1번 판소리 한글소설 맞죠? 풍속화 맞죠? 우키요에 맞고 그 다음에 해체신서 맞고 대월사기가 아니죠. 요거 13세기죠. 원나라랑 이제 전쟁할 때 잘 가시고요. 자, 그 다음 밑줄친 이막부. 자, 우키요에 이거 에도막부 17에서 19세기. 자, 옳지 않은 거. 자, 한글 소설, 판소리, 홍루몽, 대월사기. 아, 자주 등장하네요. 대월사기. 잘 가시고요. 가부키 맞죠?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거저주는 문제다. 여러분들 점수 제발 좀 가져가시라고. 그죠? 자, 밑줄 친 이 시기. 자, 보니까 풍속화. 그쵸? 서민문화. 이거 17에서 19세기네. 자, 17에서 19세기. 적절하지 않은 거죠? 자, 보니까 자, 한글 소설 맞죠? 자, 홍루몽 맞죠? 자, 유림회사 뭐 이것도 얼추 맞는 것 같아요. 신사층이라 그랬으니까 신사층이 이제 명나라 청나라까지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우키요에도 맞아요. 입당구법 순례행기. 아, 여기 기억나십니까? 이거 언제 겁니까? 9세기 앤닌이죠. 앤닌. 이 승려의 이름은 앤닌입니다. 그쵸? 5번이죠. 그쵸? 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어떻게 했지 문제가 출제되는지 아시겠죠? 이 시기에 동아시아의 문화를 물어보고 뭐 적절하지 않은 거 막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이 적절하지 않은 게 너무 확실하게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 뭐 이제 입당고법 술래기 이런 거 나오죠. 뭐 대월사기 나오죠. 거지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예요. 자, 홍루몽이죠. 홍루몽이죠. 청나라죠. 17에서 19세기죠. 자, 보니까 자, 정답. 자, 그죠? 4번이죠. 고증학. 응? 고증학이 맞잖아요. 자, 부모운중경. 에이, 이거는 그 우리가 이단원에서 본 그 이야기죠. 그죠? 불교 이야기할 때 제왕운기 이것도 거진 한 13세기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월사기도 13세기죠. 그 다음에 신불스팝 이것도 이제 이단원 불교할 때 등장한 거 아닙니까? 잘 가시고요. 자, 12번. 자, 이왕조. 자, 강, 옹, 건, 총 바로 나오죠. 자, 청왕조 17에서 19세기죠. 자, 오랜 거 묻고 있네요. 이 왕조니까 이제 청나라네. 청나라 찾아야 되네. 3번이지. 사고전서. 맞죠? 그러니까 시기는 맞아요. 1번, 2번 시기는 맞아요. 대동법은 이거는 조선 후기 때 이야기죠. 그쵸? 자, 조선 후기 때. 그죠? 이거 그 뭐야? 1609년인가? 그때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100년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거 된 거죠. 자, 조카마치도 이제 에도 막부죠. 시기는 맞아요. 자, 슈고가 아이고 이거는 가마쿠라 막부 때 그죠? 가마쿠라. 자, 1조 편법 명의죠. 잘 가세요. 자, 13번. 자, 밑줄 친 이 책. 자, 해부장면, 서양의학서, 그죠? 해체, 난학. 이게 바로 그 해체 신서 아닙니까? 해체 신서. 그죠? 스키타 겐파쿠의 이제 해체 신서 이거 말하는 거죠. 그 요거 18세기라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1774년인가 그래요. 뭐 이것까지 연도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 편찬대 막부 시기를 물어보니까 요 에도 막부잖아요. 그죠? 17에서 19세기란 말이야. 옳은 거. 한글 소설. 맞네요. 1번의 정답이네. 자, 혼강역국 요거 15세기라 그랬습니다. 성리대전도 명나라 거예요. 그렇죠? 호료사는 저 앞에 8세기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대월사기도 이거 13세기죠. 잘 가시고요. 자, 14번 밑줄 친 서적 옳은 거네요. 자, 보니까 자, 자금성 문현각인데 자, 관학자를 동원해 가지고 중국 여기서 경사자집 그죠? 사부 요거 앞에서 나왔던 그 뭐야 사고전서 요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고전서. 됐죠? 그러니까 요거 청나라 때입니까? 찾으세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니까 17에서 19세기겠죠? 뭐 당연히 정답 1번이죠. 해체신서 18세기니까. 그죠? 자, 오경정이는 이거 당나라 때입니다. 7세기 정도. 자, 제왕이 고려 거죠? 성리대전 명나라 거고요. 혼강역국 조선 겁니다. 잘 가세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자, 뭐 아까 봤던 일본 영대장 여기도 있고, 자, 그죠? 보니까 자, 기존 지배층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 그죠? 요런 것들, 상인들의 삶과 풍속, 요런 것들, 그 다음에 판화, 이런 것도 나오니까 요 에도 막부 아닙니까? 에도 막부, 요게 이제 우키요에라고 하는 거니까, 자, 에도 막부, 옳지 않은 거네요. 17에서 19세기. 말도 안 되는 거 찾으세요 하는 거죠. 자, 판소리나 탈춤 맞죠? 대안탑? 그쵸? 정답 2번이네요. 7세기죠. 그쵸? 거의 뭐 천년을 그쵸? 1000년 전의 이야기죠. 자, 고증학, 가부키 분라쿠, 그 다음 데라코야. 이거 다 맞는 말이야. 그랬죠? 오케이. 자, 16번 바로 갑니다. 자, 가왕조 시기 보니까 정기적으로 어디에 사신단을 파견했는데 자, 일단은 박지원 이거 실학자입니까? 박지원은 이제 실학자죠. 대표적인 그쵸. 자, 열하일기도 있고요. 열하일기도 있고 북학론 실학 아닙니까? 박지원 이제 유명한 실학자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청나라 그쵸. 요 청나라 가는 청나라 되겠죠. 청나라 왕조 시기를 물어보니까 이거 17에서 19세기. 자, 17에서 19세기 적절한 거 홍루몽 맞죠? 우키요에
맞죠? 정답 1번이네요. 자, 사서집주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남송시대입니다. 12세기. 자, 주자감. 에이, 이거는 발해잖아. 그쵸? 발해죠. 잘 가시고요. 자, 17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가곡과 시기. 자, 보니까 자, 베이징에 있는데 자, 걸륭제, 사고전서, 고증, 홍루몽. 됐죠? 요 가는 이제 언제 됩니까? 청나라죠. 자, 청나라 시기의 동아시아 문화니까 17에서 19세기네. 찾아봅시다. 옳지 않은 거네요. 민화, 판소리, 경극, 우키요 다 맞는 말인데 도다이사?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8세기죠. 잘 가시고요. 18번도 있네. 자, 18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 자, 보니까 자, 상품화폐 경제라고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뭐 한글 소설, 가부키. 요거 17에서 19세기 이야기네. 그죠? 여기 17, 19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요. 중국 거 찾으라는 거죠. 자, 중국 거 찾아봅시다 하니까 당연히 5번 경극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야. 1, 2, 3, 4 다 맞는 말. 시기적으로 다 맞는데 우키요에는 일본 거죠. 난학도 일본 거죠. 판소리 조선 거고요. 탈춤 조선 겁니다. 됐죠? 이거 국가가 안 맞는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 19번. 자, 밑줄침 막부시기. 자, 보니까 자, 문학으로 본 동아시아사 되어 있는데 자, 일본의 관백이 죽었고 뭐 통신사를 뭐 이렇게 청한다고 했는데 자, 보니까 자, 이 9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시기. 자, 도쿠가와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누가 있어요? 이에 야스가 있죠? 그렇죠? 무슨 막부? 에도 막부죠. 에도 막부. 이겁니다. 에도 막부 찾으세요 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거네요. 요 시기니까 옳지 않은 거 17에서 19세기. 자, 그럼 또 찾아보세요. 찾아봅시다. 자, 홍길동전. 그쵸? 맞아요. 자, 고려 만국 전도. 자, 요거 또 17세기. 맞아요. 17세기 맞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조금 거시기 지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거 거시기 한 거야. 자, 고려 만국 전도 17세기가 160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마테오 리치가 만들었잖아. 근데 만든 그 시기를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 이 고려 만국 전도는 남아 있단 말이야. 이럴때면은 우리가 뭐지? 저기 뭐 삼국사기를 보고 있는 뭐 누구 되어 있어. 선 삼국사기는 저기 그 1145년에 그렇게 무식이 맞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나는 2022년에 살고 있지만 삼국사기 볼 수 있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있는 신사층 이것도 17세기 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18세기, 19세기. 자, 그죠? 그 다음 우리 지금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번 맞는 말이 요거 여러 주의하셔야 돼요. 자, 사서집주. 정답이 3번이죠. 사서 거듭 말해서 요거 남동시대죠. 12세기입니다. 12세기. 자, 우키요에 맞죠? 가부키 맞죠? 정답 3번입니다. 자, 요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3-3까지 함으로써 이제 3단원 마무리가 되었고요. 오늘 했던 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키워드만 잘 정리하시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1년에 한 문제씩은 뭐 한두 문제 정도 거의 뭐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힘내시고요. 자, 다음 영상 때는 여러분들과 근대사 4단원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